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 소위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SK온이나 DGIST, KIST 같은 곳의 최신 연구 성과부터 해서 정부 투자나 시장 전망까지 정말 현재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어떤 점이 혁신적이고, 아직 남은 과제는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큰 건가요? 자료들을 보면 역시 안전성, 그리고 성능 향상 잠재력,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액체 전해질이 가연성이라 화재 위험이 늘 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불연성 고체로 바꾸니까 일단 안전해진다는 거. 그게 아주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밀도를 확 높여서 예를 들면 전기차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죠. 안전과 성능, 두 마리 토끼네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높은 에너지 밀도를 내려면 리튬 금속 음극이라는 걸 써야 하는데 여기서 고질적인 문제가 딱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덴드라이트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충전할 때 리튬이 음극 표면에 막 나뭇가지처럼 뾰족하게 자라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계속 자라서 분리막을 뚫고 양극에 닿으면 내부 쇼트가 나는 거죠. 그럼 위험하겠네요.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이 크고요. 네, 치명적이죠. 초기에는 이것 때문에 수명이 100회 충방전도 못 버틸 정도로 아주 짧았습니다. 부피 변화 문제도 성능 저하의 원인이었고요. 그 덴드라이트가 정말 큰 걸림돌이었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에 이걸 해결하려는 돌파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습니다. 여러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리튬 금속 표면을 잘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 중 하나예요. 표면 제어요? 네, 예를 들어 SK온과 한영대 연구팀 같은 경우 특수한 용액으로 리튬 표면을 처리해서 저항을 일으키는 층은 없애고 대신 아주 얇고 이온 전도성이 좋은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보호막으로 덴드라이트 성장을 막는 거군요. 그렇죠. 리튬 이온이 좀 더 균일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겁니다. DGIST나 GIST 연구팀들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해질에 특정 첨가제를 넣거나 전기화학적 처리를 해서 안정적인 계면 SEI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초기 대비 배터리 수명을 3배에서 많게는 7배 이상까지 늘렸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덴드라이트 억제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죠. 와, 7배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KIST 연구는 좀 다른 관점이던데요? 네, 그 연구도 아주 중요합니다. KIST 정훈기 박사팀 연구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 상용화할 때 필요한 환경, 그러니까 높은 압력을 가하지 않는 저압 구동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 원인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저압 환경이요? 실험실이랑 다른가 보군요. 네, 다릅니다. 실험실에서는 보통 외부에서 강한 압력을 가해서 전극과 고체 전해질을 꽉 밀착시키는데 실제 제품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압력을 낮추면 성능이 확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KIST 연구는 그 원인이 단순히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계면 문제뿐만 아니라 양극재, 그러니까 NCM 같은 양극 활물질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 때문이라는 걸 밝혀낸 거죠. 양극재 내부 문제라니 이건 좀 새로운데요? 네, 최초 규명입니다. 심지어 고체 전해질이 분해되면서 나온 황 같은 부산물이 양극재 내부로 침투해서 황화 리튬, Li2S 같은 부도체를 만들고 이게 결국 용량을 뚝 떨어뜨린다는 것까지 밝혀냈어요. 야, 이건 정말 상용화를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겠네요. 외부 가압 장치 없이 만들려면요. 그렇죠. 저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SK온과 연세대 연구에서 나온 그 제일 고분자 전해질, GP, 열 처리 시간 관련 결과도 있었죠. 네, 열 처리 시간이 길수록 방전 용량 감소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내용이요. 네, 그것도 결국 이런 내부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상용화 움직임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SK온 같은 경우는 고분자 산호물 복합계랑
황화물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 목표 시점 각각 2028년, 2030년까지 제시했고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죠. 파일럿 라인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네, 다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도 꽤 긍정적이에요. SNE 리서치 같은 곳에서는 이르면 2027년쯤 상용화가 시작돼서 2035년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한 10% 이상은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오, 10%면 상당한데요? 정부 지원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 1,8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1,800억 원이요? 와, 네, 고분자계, 산화물계, 황화물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다 지원해서 소형기기부터 전기차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풀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주행거리 1,000km 달성 같은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기술 개발도 활발하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용화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겠죠. 물론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허들은 역시 생산 비용과 공정 문제입니다. 비용과 공정이요? 네, 고체 전해질을 대량으로 아주 균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액체보다 훨씬 까다롭고요. 또 고체 상태의 전극과 전해질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접촉시키는 것도 어려운 기술입니다.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키스트 연구에서 지적된 저압 구동시 안정성 문제도 결국 이 비용 문제와 연결되겠네요. 정확합니다. 특별한 고압 장비 없이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비용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상용화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네요. 덴드라이트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서 수명 연장, 그리고 내부 열화 원인 규명까지 핵심 과제들을 꾸준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확실히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말 치열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분자계, 산화물계, 황화물계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전고체 배터리가 각기 다른 장점과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잖아요. 뭐 웨어러블 기기부터 전기차까지요. 네, 그렇죠. 각자 특성이 다르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특정 기술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종류의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공존하며 쓰이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